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은평구청장 김우영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불광동의 단칸방에 살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또 최태민의 사망 신고를 한 곳이 은평구청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저는 현직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피의자 박근혜는 사회 정치적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갖고 있는 대통령 탄핵 권한이 발동되면 박근혜의 정치 사회적 생명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회 정치적 생명의 사망 선고도 우리 은평구청에 접수한다면 원스톱으로 다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은평구청과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부친이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까지는 7개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상속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는 구청에 가면은 나머지 7개 기관, 뭐 세무서가 됐든 또 예금 공사가 됐든 이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직후에 청와대에서 기초단체장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대통령 옆에 좌석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들을 앞에 두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는 제일 먼저 저를 보시더니 은평에서 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백만이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는 이 시점이 과연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1번만 찍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은평구는 노인 인구가 서울에서 1위입니다.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두 번째는 대통령은 시집도 안 가고 국가랑 결혼했다는데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맨날 야당이 다리를 붙잡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대신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영화 제목에 더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살아나가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노인은 살만한 나라인가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98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2번 야당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1번을 쭉 찍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라님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간직했던 정치적 좌표가 나라님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1번을 쭉 찍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 이후에 가장 불안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면서기를 했습니다.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새마을운동 모자를 쓰고
옛날에는 다 그 시골 집들이 집으로 초가집이었지 않습니까? 이 초가집을 멀쩡한 초가집을 스레트 집으로 다 개량하는 지붕 개량 사업을 정부에서 하라고 시켜가지고 연석이었던 우리 아버님께서 맨날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사업돌이 소주를 마시면서 새마을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술 때문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공무원을 하시다가. 저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혹은 지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왜 박정희 대통령과 또 박근혜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이 머리에다가 그 무슨 모자입니까? 시골에 모내기 할 때 쓰는 거 밀짚 모자 쓰고 논두렁에 앉아서 대통령이 막걸리 마시고 그 사진 몇 장 보면서 박정희 최고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때 농협에 가면은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큰 포스터가. 그 포스터의 내용이 뭐냐면 국가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 포스터였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 이게 청소년 시절에 배운 우리의 국가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은 존 F 케네디가 취임식 때 했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헌법이 우리에게 주어준 4대 의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군대 갔죠. 막박 끼고 담배 일발 장전하면서 어머니 하라 그러면 어머니 하고 울고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월급쟁이 유리지가 한 달에 기백만 원 타가지고 월세 내고 적금 붓고 또 애들 교육비 부르라고 또 하고 그 와중에도 유리지갑에서 세금은 다 털어갔죠. 요즘은 연말정산하면 돈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돈은 토해내야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세금 낼 거 다 냈습니다. 또 노동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그야말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까지 돌아다니면서 교육받고 그렇게 국민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국가는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덕수라는 할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피난 와가지고 정말 일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독일에 광부로 가고 베트남전에 가서 또 장사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다가 북에 둔 아버지 사진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아왔지? 그런데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 낼 거 내고 군대 갈 거 가고 참전하고 광부로 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읽었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읽었는데 그 모든 과실이 박정희의 뛰어난 영도력에 있었다. 이런 신화에 빠졌던 것. 그것이 저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치의 종말의 그 근원지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세상의 이 대명천지에 민중의 힘으로 이 역사를 바꾸어왔던 이 시간들을 박정희의 신화라고 표현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허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불합리하고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박정희의 신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최태민의 영혼 합일 그 주술을 이어받은 최순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1% 재벌과 특권 세력과 특권 언론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과 국정원, 이들이 박정희든 최순실이든 박근혜든 도구로 이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잘못된 우리의 판단, 잘못된 선택 또다시 반복한다면 또 다른 박근혜의 신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되고 또다시 이어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가 끝났고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5.18로 광주 민중을 학살했죠.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을 수백만의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노태우가 6.29 선언을 했고 그 과실을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노태우의 시절에 전두환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을 때 3당 합당을 해서 그 과실을 또 민주진영에서 배신한 김영삼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IMF로 수많은 가장들이 일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극복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정말 지역감정 해소해 보려고 정말 애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민주화가 좀 됐고 살만하니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세일즈맨의 신화, 또 신화예요. 이게 신화. 이명박을 택했어요. 이명박은 7만한 사기는 다 쳤다. 그게 747 공약입니다. 이명박 5년 동안에 경제 성장이 2.9%예요. 2.9%. 7% 성장한다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제 안 됐고 파탄 났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지만은 몇 프로 성장했습니까? 5% 이상 성장했어요. 근데 747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은 2.9%의 성장에 그쳤고요. 4대강에 수십 조를 꼬라박았고 100조의 세금을 감면을 했습니다. 부자 감세.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국가의 재산을 다 팔아먹은 정부다. 정말 합법적으로 박근혜는 이상한 비선 방식으로 최순실이라는 비선을 이용해서 해먹었다면 이명박은 모든 합법적 권리와 방식을 다 동원해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 먹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게 최순실의 잘못이다? 이명박은 잘못이 없나요? 이명박은 자기 손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 음모가 뭐냐? 개헌입니다. 개헌. 이제는 기득권자들이 자력으로 대통령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연맹을 구축을 해서 간선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를 뽑겠다. 이게 개헌 음모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약을 먹었는지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해가 차선을 넘어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잘못입니까? 차선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차선이라면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한 헌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음주운전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기회에 야 이게 헌법이 잘못돼서 대통령이 맨날 저 모양이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차선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음주운전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잠깐의 지금 광장 민주주의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줄어들면 다시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역대 모든 기득권 세력이 그러해왔던 것처럼 다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다름 아니다. 지금 개헌을 말하는 자는 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역 해군을 했던 자들이고 6.29 선언 때 이만하면 다 됐다. 분열해서라도 해먹자 라고 했던 분열주의자들의 논리고 3당 합당 때 같이 더 잘해먹자 했던 그 논리의 연장이기 때문에
탄핵이 끝이 아니고 탄핵 이후에 개헌의 음모를 저지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냉철한 시각이 정확한 곳을 바라보고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당, 정의당, 야권 3당이 탄핵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이 국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마지막 순간에 배수의 진을 친 것을 대단히 격려하는 바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밀고 나가면 안 될 게 없고, 정치 사회적으로 사망한 박근혜가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즉각 물러날 수 있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종로구청장이, 광화문 시위의 중심에 있는 종로구청장이 연설을 했고요. 제가 그 다음 했고, 은평구는 통일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통일로 다음에, 은평 다음에 있는 곳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에 아주 머리 좋고 말도 잘하는 최성 시장이 다음 연설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